이번 영상에서는 SEI, SUI, 애프토스, 솔라나, 모나드 네트워크에서 쓰이고 있는 파랄렐 엑스큐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를 학습하는 데 힘든 부분 중 하나인 기술적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새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술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기술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불러올 변화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지난 2021년 상승장에 이어 2014년 상승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병렬 실행, parallel execution의 종류와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나씩 연속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치 대형마트의 체크아웃 라인이 하나인 경우가 일반적인 많은 블록체인 거래 처리 방법이고, 이러한 방식은 특히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많을 때 속도가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병렬 실행은 여러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속도와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병렬 실행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하고 네트워크들마다 다른 접근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렬 실행에는 스테디 액세스 컨트롤 접근 방법과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접근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아무런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와서 많은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옷들을 모두 들고 빨래방에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빨래를 할 때 섞여서는 안 되는 옷들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옷더미들끼리 따로 세탁기에 집어넣고 빨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옷을 각각의 세탁기에 감당이 가능한 만큼 때려 넣고 한꺼번에 같이 세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세탁 후에 옷들이 서로 피해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이 두 방법의 경우 여러 세탁기를 사용해서 동시에 세탁을 실행함으로써 두 방법 모두 병렬 형태로 세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디 액세스 컨트롤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옵티미스틱 엑스큐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은 세탁에 앞서 세탁물을 분류함으로써 세탁 후 결과물에 확신을 더 줄 수 있지만, 옵티미스틱 엑스큐션은 세탁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티미스틱 엑스큐션은 후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두 접근법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에서는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에 거래들을 분석하여 블록체인 데이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이는 병렬로 처리될 수 있는 독립적인 트랜잭션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실행 프로세스를 최적화합니다. 여기서 독립적인 트랜잭션과 의존적인 트랜잭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은행 계좌 A와 은행 계좌 B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앨리스가 은행 계좌 A에 입금을 하고 은행 계좌 B에서 출금을 한다고 하면 은행 계좌 A와 B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앨리스가 계좌 A에서 입금과 출금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의존적인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앨리스가 입금한 금액에 따라 출금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들 간의 관계로 인해 마지막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을 의존적인 트랜잭션, 그리고 결과물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독립적인 트랜잭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텔 액세스 컨트롤 접근 방법은 거래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거래들을 먼저 병렬 처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트랜잭션을 식별하고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은 전통적인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로 인해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은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확장성을 담보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처리로 인해 네트워크가 더 많은 트랜잭션을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 접근 방법에는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을 구현하려면 네트워크 내에서 더 복잡한 검증 규칙과 로직이 필요하여 이로 인해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분석이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트랜잭션을 잘못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잠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트랜잭션을 식별하는데 소수의 노드만이 관여하는 경우 중앙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라나, 세이 버전 1 그리고 스위 네트워크가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엑스큐션에서는 모든 거래가 독립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거래를 처리합니다. 모든 거래를 병렬로 처리하고 나서 거래들이 실제로 모두 독립적이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증 과정 중에 잘못된 거래라고 판명이 나기 전까지는 거래가 유효하다고 가정이 됩니다. 검증 과정은 일반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잘못된 거래는 거부됩니다. 옵티미스 엑스큐션 접근법은 기존의 블록체인 구조를 활용하여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에 비해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옵티미스트 엑스큐션 접근법에서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되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체인은 다양한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에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체인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체인은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단계가 필요하므로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에 비해 처리 시간이 느릴 수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체인은 초기 블록에 잘못된 트랜잭션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체인의 검증을 위한 추가 단계는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에 비해 더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앱토스, 세이 버전 2, 그리고 모나드 네트워크가 옵티미스틱 엑스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이 속도와 확장성이 최우선이고 복잡한 구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스테이트 액세스 컨트롤 방법을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선호될 것이고, 만약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감내하더라도 보안과 간결함이 더 중요하다면 옵티미스틱 엑스큐션 접근법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렬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렬 실행을 사용하고 있는 세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